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진행을 한 지는 2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강사를 시작한 지가 20년 차 됐고요. 지금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영재 라인에 수업을 하고 있고 조성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목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중반 이후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입시를 진행을 하면서 학년별로 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현재는 생기부. 그거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생기부는 누가 쓸까요? 누가 써주시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기부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기부는 학생이 쓰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교학점제 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이 부분은 설명회를 이미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 800명, 900명 이렇게 모이셨대요.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22년도에 개정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 혼돈이다. 혼돈에 대입해서 내신 등급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공통과목을 수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며,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가 오늘 가장 포인트인 거죠.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특목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자사고 가서 꼴등하느니 일반고 가서 1등급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근 20년째 받고 있고요. 저는 대답은 똑같아요. 똑같이 했었어요. 처음에도. 뭐였느냐? 네. 용의 꼬리가 될 걱정을 하실 분은 절대로 뱀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반대쪽으로는 또 어떤 문제도 생겼느냐? 늦게 정신 차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공교육 정상화 대책 중에서 하나가, 제가 뒤쪽에서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쭉 이렇게 쓰잖아요. 쓸 때 예전에는 이제 큰 특목고와 자사고가 전기로 속해 있었을 때에는 전기 보고 나는 일반고를 그냥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쓸래?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아이들이 전부 다 자사고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영재고는 전기 후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동떨어진 학교인 거고요. 과학고만 전기에 남아있어요. 아니다. 마이스터고도 전기에 남아있죠. 근데 사실 마이스터고를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외고와 자사고와 국제고를 후기로 밀면서 일반고와 같이 덩어리를 져버리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를 쓴 아이들은 고등학교 지망에 1지망에다가 그 학교를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2지망 일반고에서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일반고는 2지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자사고는 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자사고를 썼다가 가면 좋은데 못 가게 됐을 때, 그러면 난 2지망에 쓴 내가 그래도 가고 싶은 공부 좀 한다는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if 이 일반고가 1지망에서 마감이 돼버린다면 이라는 거에 번뇌에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냐면, 그러면 그냥 나는 자사고 아니고 나는 그 1지망 일반고 갈래 라고 하면서 자사고를 안 쓰고 일반고를 1지망에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사고의 경쟁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갔었느냐? 코로나 때에는 북일고와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1점이 안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썼으면 다 가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 정도에서 어떤 게 또다시 발생이 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시기 정도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타이트하게 본다. 그러면서 또다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느 정도 되는 고등학교들이라도 내신만 좋으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사고를 가서 바닥바닥 공부해서 대학교를 갔던 아이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노리면서 일반고로 전략적으로 진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진학을 했느냐? 조금 더 타이트하고 내신 받고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내신 받기 쉬운, 우리 보통 좀 차이 있잖아요.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일반고의 1등급 받는 커트라인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공교육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였었냐면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오니까 학교 욕심이 생기면서 동아리와 창체들을 튼실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야 됐고,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세특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셨던 분들이 그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특을 조금 더 잘 써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붐업이 되기 시작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고를 가서 1등급을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냐 일반고냐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결과 혹은 뭐 옆집 명희가 어디를 갔다더라, 철수가 어디를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학원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더라 이거인 거죠. 제가 아까 아이비 말씀 표선하다가 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뉴스에 드러나는 이슈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움직이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럼 그 상담은 어디서 받으시면 되느냐? 마이엠 수학학원에서 받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그때는 표선 중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표선 중 아이들이 표선고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하고 있었으니까 3년 전에 저희 딸내미 친구 아주머니께서 저희 와이프한테 나 표선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제주도로 갈 거야 이런 거죠. 왜요? 했더니 우리 아이는 그냥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지 않고 좀 즐길 거 즐기고 책 보고 하면서 하고 싶어. 그래서 표선중학교를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그분 아버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 가지 마라. 동생아, 지금은 좀 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 그게 완전하게 정착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3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아이비를 진행하는 중학교가 7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는 여전히 표선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표선중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표선고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같은 중학교가 7개가 생기면서 이제 이 표선 중학교에서 표선고를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고를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 다니고 수학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는 토론하는데 학원에서는 문제 풀고 있고. 그래서 요는 아이비 되게 좋죠. 이거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시는 명확하게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 제발 옆에 영희 어머님 말씀 들으지 마시고 학원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정시는 보통 수능으로 가는 거였었죠. 코로나 전년도죠. 네, 코로나 전전년도에서부터 서울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 정시에서도 내신 넣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는 왜 그 기억을 하냐면 코로나 전전년도부터 저는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무슨 반응이셨냐면 야, 서울대가 전부 다야?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벌써 5년
뒤나 있을 이야기인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서울대가 가는 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서울대가 가면 연대가 따라가고 고대가 따라간다. 고대가 따라가면 한양대가 따라간다. 점점점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고대에서도 역시 수능에서 나 정시에서 내신 집어넣을래. 연대에서도 집어넣을래. 한양대에서도 집어넣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아이들 1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진지하게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 나는 정시체질인가 봐. 요 얘기를 아빠한테는 못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정시에 목매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학교 수업 다 내팽개치고 우리 수능 보는 과목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서울대가 모션을 취한 거고 고대가 모션을 취한 거고 연대에서도 모션을 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시에서 내신을 부여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학교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정량평가는 점수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딱 잘라서 이 점수 안 되면 너네들은 A, 위에는 A, 밑에는 B인 거고, 정성평가는 뭐냐면 서울대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냥 A 줄게. 우리 교육사정관들이 생기부 봐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A 줄게. 이 정도면 B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뭐냐? 정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학생 내신에 따라서 연대를 지원하는 게 2로울지 고대를 지원하는 게 2로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6학년도 학교별로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가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아요. 이거는 뭐냐? 자기네 학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골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것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각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아이들, 이런 인재상,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원해요. 우리는 교육 이념이 이래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포커스에 맞춰서 학생들이 세특을 만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당연히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직업우 점점점 내려갈수록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원이 월등히 높죠. 전체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원이 월등히 많아요. 왜 월등히 많아지느냐? 조금 우리가 사실 원하지 않는 대학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적으로 뽑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신만 가지고 오면 돼라고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조금 특색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 옛날 상담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까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끝날 때쯤엔 정해져야 돼요. 사실 과는 정해지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는 점점점 여러 개의 먼저 기초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과를 선택하는 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과 선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대학은 먼저 좀 선정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의 포인트는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원이 월등히 많다. 조금 안 좋다라고 표현되는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이에요.
서울대학교 내신이 1.2등급이었었어요. 연대 1.4, 고대 1.5, 중간에 자료들은 어머님, 아버님 책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성대 1.7, 홍익대 2.7 이랬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세요. 연대가 서울대보다 높아요. 연대가 1.8등급이 마지노선이었었고 서울대는 2.1등급이 마지노선이었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울대는 더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교과라고 하는 부분이 독서를 뭐 했는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선택 과목을 어떤 거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자사고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4.5등급이에요. 내신 4.5등급도 성대를 가요. 4.5등급이면 중간이잖아요. 30명 기준에 18, 17 막 이런 등수거든요. 그 정도 받는 아이도 성대를 가요. 근데 얘는 뭐냐? 네, 영재고 과학고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자사고나 영재고 쪽 가서 내신이 밀려서 대학을 가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 경험적으로 영재고를 다니는 아이들의 마지노선, 대학의 마지노선이 성균관대예요. 걔네는 거기부터 출발해요. 내신이 안 나오더라도 걔네는 거기부터 출발해요. 왜냐? 대학교에서 걔네를 위한 전형을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괜찮은 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의 목적에 맞는 학교를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여기 보시면 서울대 인원이 외고, 국제고 262명이고 과학고 111명, 영재고 320명, 일반고 997명이 24년도에 서울대를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단적으로 얘기할 때요. 단적으로 얘기할 때 서울대를 가려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일반고가 997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와요. 일반고 아이들 전체적으로 서울대 인원 뽑아봤더니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밑에 짱 박혀 아이들이 있는데 표현을 예쁘게 써야 되는데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죠. 외고, 국제고 전체 합쳐서 학생 수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260명이 서울대를 간 거고요. 영재고등학교 지금 현재 8개 있거든요. 8개 인원 다 합치면 800명 조금 넘어요. 그 800명 조금 넘는 아이들 중에서 300명이 서울대를 간 거예요. 일반고 아이들 35만 명쯤 돼요. 35만 명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고를 가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늘구나. 이 조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24년도 대입 이후에 생활기록부가 바뀌게 되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제가 아까 저쪽에서 오프닝 할 때 생활기록부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미 대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어요. 자기소개서를 안 써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차피 내신으로 간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고 내신은 생기부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말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아이가 진로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전공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노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밖에 없냐? 자기소개서인 거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러한 탐구를 했고 이러한 실험을 했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뽑아 감사하지 이러고 자소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자소서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생기부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생기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자율동아리 대입에 미반영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한다. 소논문 기재 금지한다. 6년 전만 해도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초반에는 요거 자율동아리 엄청 많이 써먹었었어요. 야,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 네가 동아리 장해. 친구 꼬셔. 해가지고 동아리 만들어. 그리고 네가 장해가지고 이런 거 했다고 해. 엄청 좋은 소스였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봐. 대입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예 반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청소년 단체를 하더라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봉사활동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진로활동, 진로 희망 분야, 우리 보면 1학년 때 뭐 의사, 이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역시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대체 우리 아이의 전공 적합도는 뭘로 표현하냐고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학교들에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얘 상상고야, 뭐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를 해요? 블라인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블라인드 처리를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그 아이가 어느 학교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다 막아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거든요. 입시에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한 1년에 분기당 한 번씩 저기 입학사정관들하고 미팅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생기부 딱 보면, 이 아이가 어느 학교인지를 안대요. 그 아는 방법은 뭐냐? 그 학생에게 깔려있는 선택 과목의 수강 여부를 보면, 이 수업은 그 학교 정도에서 깔렸어. 라고 하는 걸 자신들의 경험치로 안다는 거죠. 조금 초반에 새로 시작하시는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께서도 최소한 이거는 자사고급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사고 쪽과 특목고 쪽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파워적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 세부 특기 사항이에요. 세부 특기 사항. 과목당 500자예요. 따지면 이게 분량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특은 아이가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아이가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받으면 안 돼요. 종이에 쓴 걸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여기 블로그나 밴드에 이게 오픈할 테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그 목표, 방향 좀 조금 적어봐봐. 라고 하는 걸 넌지시 오픈을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자신의 생각을 줄줄줄줄 적고 목표를 줄줄 적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좀 적어라고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 멘트에 선생님 저는요 1학년 때 이런 거 했고요, 2학년 때 이런 거 했고요, 이런 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에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게 하는 고등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써봐 라고 하는 거에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거 쓰는 게 아닌 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학생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피타고라스에 해당하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서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그 종이를 들고 선생님께 가는 거예요.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책 읽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선생님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세특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학교에 진로 선생님 계세요. 진로 선생님한테 아이가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진로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로에 대해 고민한 게 담임 선생님한테 가겠죠.
그럼 이 아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목을 찝어서 뭔가에 선택을 해서 진로를 상담을 했어. 그럼 그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듣고 끝낼까요? 아니죠. 교과목 선생님께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부가 빵빵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생기부는 학생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세특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가장 신경 쓰셔야 한다. 대학 잘 가는 방법? 네, 생활기록부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특목고 가는 방법? 물론 공부 잘해야겠죠. 공부 잘해야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베이스인 거고 역시 생활기록부가 포커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특수 목적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외고, 국제고, 과학고가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자율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사고와 자공고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공고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어요. 전전 정권 때 많이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자공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자사고 쪽에 해당하는 자립형 사립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재고예요. 영재고는요, 영재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학교고요. 그래서 얘는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과학고, 자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 초중등 교육법에 엮여 있어요. 그런데 영재고는 영재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딱 극단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지필고사 보지 않아요. 초등중 교육법 라인에서는요. 지필고사 보지 않아요. 하지만 영재고는 당당하게 지필고사 봐요. 지필고사 봐요. 과학고 면접을 통해 진행을 해요. 자사고 면접을 통해 진행을 해요. 예전에 제가 초반에 경시 시작했던 20년 전, 그럼 제 나이가 또 몇 년 전에는 외고도요, 수학 시험 봤어요. 영어 시험 보고.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초중등 교육법에서 막아버렸어요. 지필고사 보지 마라. 요렇게. 하지만 영재고는 지필고사를 보고요. 영재고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해요. 현재 8학교고 2개가 더 생길 거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지역 단위예요. 이 지역 단위는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 경기도 소재의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로 졸업한 아이들은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거죠. 전 학원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나 있고 4개가 더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재고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누구든 시험 통과하면 갈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지필고사 통과해가지고 합격 받잖아요. 2학년, 3학년 학교 안 다니고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누구든 갈 수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 방법은 영재고는 먼저 1차 서류, 2차 지필, 3차 캠프 이렇게 1, 2, 3차로 진행이 돼요. 근데 캠프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지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필고사예요. 예전에는 정말 경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캠프를 했어요. 하면서 실험도 하고 공 던져주고 뛰어놀으라고도 하고 여러 개의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정성 문제가 계속 드러나게 되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코로나였었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서류 지필 캠프고요. 과학고등학교의 입학 방법은요, 자기주도 전형이에요. 명목 자기주도 전형이에요. 1차로 맨 처음에 서류 접수를 해요.
그러면 서류 접수를 한 아이들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봐요. 개별 면접을 대부분 다 봐요. 다 보는데 생기부와 자소서를 가지고 개별 면접을 봐요. 개별 면접을 본 다음에 그 아이들 중에서 일정 수를 뽑아요. 뽑아서 소집 면접을 봐요. 근데 소집 면접을 보러 가서 뭐 하냐? 시험 봐요. 근데 왜 소집 면접이냐? 네, 문제를 주고 문제를 푼 다음에 면접관 앞에 가서 그 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이에요. 하지만 저는 결국은 지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지필이라고 노골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고요. 영재고는 모집 기간이 요즘이에요. 요즘 6, 8 그리고 아니 요즘에 지났죠. 요즘에 과학고 이제 9, 11월 이때쯤에서부터 입시가 진행이 되고요. 자, 국제고예요. 국제고의 목적은 글로벌 리더 양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1학년 때 무엇을 배우냐면 국제법을 배워요. 국제법을 배워요. 외고 같은 경우의 목적은 외국어 전문가 양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 쪽으로 잘해 혹은 프랑스 쪽으로 잘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국제고를 간다? 이거 맞지 않아요. 언어 쪽이라면 외고를 가셔야 해요. 국제고가 생긴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이과에 영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문과에도 영재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제고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고, 국제고 역시 과학고등학교랑 똑같이 초중등 교육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국제고만 갈 수 있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외고만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국제고는 이러한 교육 자체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정경을 가겠다 혹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 되겠다 그러면 외고 가면 안 되겠죠. 국제고를 가야 돼요. 배우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재고등학교는 현재 서울과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여기는 부산에 있는 거예요. 경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전, 세종, 대구, 인천 이렇게 8개가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예술경제학교가 생겨난 다음에 얘네들이 생기고 나서 얘네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생겼을 때 어머님들이 질문하셨었어요. 거기선 예술을 뭐를 배우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술은 부채춤 추는 그런 예술이 아니고요. 그냥 사회 교과목을 조금 더 배우는 거예요. 30% 정도의 수업이 인문계 쪽에 해당하는 수업이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수학과학 영재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북에 AI 영재학교가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광주에도 영재고등학교가 하나가 생겨요.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수학과학 영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충북에 생기는 영재고는 바이오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 광주에 생기는 곳은 AI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라에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경기형 학교를 신설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형 학교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지역에 생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 생기는 이 새로운 학교들은 특색을 갖고 출발한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재고가 생긴다. 그러면 10개 영재고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영재고 입시에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재고 아니에요. 과학고. 현재는 경기 북과학고 의정부에 과학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년도에는 2개가 생기고요. 30년도에는 3개가 생겨요. 얘네 경기 북과학고는 그냥 말 그대로 과학 인재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4개는 아까 제가 꼼박 말씀드렸듯이 경기형 과학고등학교예요. 부천고에 생기는 이 고등학교, 부천고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로봇 특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분당 중앙고가 바뀌는데 얘네는 IT,
그리고 시흥에 생기는 거는 바이오, 그리고 이천에 생기는 거는 반도체, 각각의 특색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만 생기더라도 과학고등학교의 입성의 문턱은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뭔가, 저는 우리 아들이 여기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 애가 셋이거든요. 애가 셋인데 중2, 초4, 초2 이래요. 아들내미를 자꾸 꼬시고 있어요. 너 로봇 해라고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특색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중3은 의미 없잖아요. 그죠? 사실 중학교 2학년 내년은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 애가 6학년이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때가 되면 안정화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좋아요. 영재학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순서는 모두 3번이에요. 먼저 영재고를 시험을 봐요. 안 갔어요. 자, 우리 못 가지 않아요. 나랑 안 맞아서 안 간 거예요. 영재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과학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재고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은 크게 3번의 입시를 치러요. 입시를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좀 저는 여기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으시다면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 면접 대비를 직접 하는데요. 왕왕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과학고 접수도 안 했어. 자사고 지원하면 안 돼. 생기부 보니까 안 돼. 근데도 면접 신청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봐요. 어머님, 어떤 생각이세요? 아셔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면접을 해요. 라고 하면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왕왕 계시냐면, 나 대입 준비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걸 처음 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중3 때 한번 겪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 면접 진행하는 곳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입시라고 하는 것을 콕 꽂혀가지고 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재학교, 제가 뒤쪽에다가 기출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영재학교는 수학하고 과학 시험을 봐요. 보고 과학은 어디까지냐면 기본적으로 고3까지에 대한 수준이 나와요. 근데 그 고3 수준까지에 대한 얘기가 중학교 범위에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문제를 조금 공부를 오래 해야 좀 풀 수가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는요, 아까 제가 이제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영재고는 깊고 넓어요.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얕고 넓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과학고 문제는 어떤 식인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항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저항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냥 내신 문제가. 과학고 문제에서. 근데 그 다음에 따라붙는 꼬리 문제가 뭘로 나오는 거냐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 볼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 현상도 어떤 이제 뭐 호르몬 이런 거는 중학교 내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봐라. 요런 게 과학고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연습, 창의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 창의적인 문제를 모든 섹터를 다 우리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가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창의적인 라인을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창의 수업의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라인 따라가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2단계 전형이에요. 내신 보고 서류, 이 내신하고 서류가 같이 돌아가고요.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외고, 국제고는요, 제가 아까 살짝 어떤 어머님, 아버님 아이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외고는요, 다른 과목 보지 않아요. 다른 과목 보지 않아요. 그냥 영어, 국어, 사회, 세 과목만 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만 봐요. 다른 과목 우리 아이들은 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게. 아시겠죠? 입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이트를 열면 영어 점수도 아니고 A, B만 들어가는 칸만 있어요. 다른 과목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뽑으려고 하는 인원의 1차 점수가 보통 이제 2배수거든요. 근데 지원자가 2배수보다 많아요. 그럼 떨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영어 점수를 봐요. 근데 영어 점수가 타 A 나이들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데 타 A 나이가 2배수보다 많잖아요. 그럼 뭐를 보는 거냐? 3학년 2학기의 국어를 봐요. 그래서 떨궈요. 근데 그래도 2배수가 넘잖아요. 그러면 3학년 2학기 사회를 봐요. 그래서 떨궈요.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3학년 2학기 사회까지 내려가요. 사회까지. 그래서 외고 쪽 라인, 외고나 국제고나 똑같아요. 이쪽 라인을 잡으시려면 영어, 국어, 사회는 A로 틀어 막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귀 잠깐만 막아주시고 100점 중요하지 않아요. A면 돼요. 절대평가 A라고 하는 것은 90점만 넘으면 A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가 진행이 되고 서류와 면접이 진행이 돼요. 외고 면접은 공통문항이 있고 개별문항이 있어요. 공통문항을 보는 학교도 있고 개별문항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개별문항이라고 하는 건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공통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주고 상황에 대처하는 이야기들로 입시가 진행이 돼요. 경기과고, 한과형, 외고, 대전과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 서류, 2단계에서 수학과학 시험, 3단계에서 캠프, 서술형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재고 쪽은 공부를 조금 미리 하셔야 된다. KMO 쪽은 아니에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올림피아드 쪽은 아니에요. 영재고 입시와 올림피아드는 궤를 달리 해요. 화학 올림피아드나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일반물리까지 나와요. 하지만 영재고 쪽 시험은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KMO는 말 그대로 수학을 전공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능력을 뽑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KMO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영재고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고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고를 목적으로 하는 와중에 수학이 전공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저는 KMO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입시에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둘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 보시면 이제 보통 요 정도가 영재고등학교의 경쟁률인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실제 경쟁률은 3대1이 안 넘어요. 근데 왜 얘가 7대1이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지원을 하거든요. 1학년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자소서 써보겠다고 지원을 해요. 2학년 아이들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21대 막 이렇잖아요. 많이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간 이유는 명확해요. 이때까지는 여러 고등학교에 지원을 다 했었어요. 한 곳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2개든 3개든 4개든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개를 지원을 했어요. 그랬다가 시험을 한 곳만 가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한 곳만 지원해. 라고 하면서 경쟁률이 떨어진 거예요. 절대로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학원을 만든 다음에 2년 차 때에 영재고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게 거의 여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요, 영재고가 중복 합격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 4명 정도가 2개의 영재학교에 합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골라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학교는 어떻게 돼요?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원을 막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학교만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자, 경기과학고등학교에는요, 소프트웨어 AI라고 하는 게 작년에 신설됐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는 아이들? 정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생성되기 전까지는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정보 열심히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정보를 접었어야 돼요. 그리고 수학과 공부해서 영재고 가서 다시 정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경기과학고에서 소프트웨어 AI라고는 이런 다른 전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북과학고등학교는 9대1 막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경쟁률이 조금 세요. 전국 평균은 경쟁률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경기과고는 이만큼인 거죠. 경기 북과학고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더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그냥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 말씀은 드리지만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요. 나라에서 딱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 경기과고 얘네들 보면 1차 서류, 그러니까 내신으로 보는 퍼센테이지가 요렇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먹느냐? 내신이 조금 밀리는 아이들 있죠. B가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여기 대전과고 쪽이나 인천과고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아요. 1차에서 세종이 56%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신을 빡빡하게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3학년 내신에 따라서도 1단계 눈치 싸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1단계 떨어지면 2단계 시험도 못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 이거는 또 내년에 또 다를 수 있어요. 점점점 1차 탈락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내신을 타이트하게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응시 자체를 막아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그 아이들이 통과를 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러려면 차라리 3학년을 뽑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월반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 걔네가 대학생이 됐을 때에 문제점도 있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점점점 1차 커팅을 강화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재고 준비를 하려면 내신 잘 받아두셔야 돼요. 2단계에서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학과학 시험을 봐요. 얘네들의 비율이 2차 통과에 해당하는 비율이 요런 정도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예 제가 적었죠.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학교들마다 기본적인 점수가 수학과학이 120점, 120점, 150점, 150점 이게 좀 다 달라요. 근데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60점, 60점, 50점, 60점 서울과고 기본 점수 수학 120, 과학 120이에요. 그 중에서 절반 타작하니까 합격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문제를 많이 풀고 다 풀고 이게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녹여낼 수 있고 만점 안 맞아서 떨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요렇게 점수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점수가 거의 이제 엇비슷하게 움직여요. 여기 보시면 150점 만점에 40점 맞으면 합격, 통과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모의고사 준비할 때 몇 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대한 포커스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과고, 경기과고, 한국과학영재학교는요. 자기네가 문제를 다 내요. 다 내는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시험 문제를 같이 내요. 같이 몇 개를 내놓고 이 중에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항 정도가 보통 한
절반에서 조금 더 넘게 3분의 2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자신들의 학교의 색깔에 맞는 문제들을 뽑아요. 대전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는 내신 심화 쪽으로 가요. 세종과 인천과 광주는 창의 쪽으로 가요. 그래서 3학년 때 학교를 지원할 때에도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창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해. 그러면 저는 대전하고 대구 쪽으로 아이들을 몰아요. 그러한 차이, 입시에 대한 차이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영재고 문제, 학교에서 오픈된 영재고 문제예요. 이런 거를 풀으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는 탐구에 해당하는 얘기. 이렇게 쭉 자료 주고, 자료 주는데 막 이거 언뜻 보시면 과학 얘기 같잖아요. 이거 수학 얘기예요. 수학 얘기예요. 이게 쭉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문제를 풀어라. 그래서 가와 나의 답을 작성하면 되는 게 영재고 문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해요. 독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일수록 책을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길러야 해요. 3차 캠프에서는 요런 거 실험평가, 심층면접, 결국은 실험평가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파이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요. 자기소개서 인성면접 안 보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 인성면접 보느니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시험 보고 보내야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느니 탐구 쪽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인천하고 세종은요. 3차 때 예술, 융합, 소양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이삭 줍는 안학내들인가? 그 그림 혹시 아세요? 그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림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적어라. 요게 캠프 기출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과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와요. 이상한 시 써놓고 여기에서 과학의 규칙성 찾으라는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렵진 않지만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아마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 책자에 이거는 넣었을 거예요. 영재과학고등학교에서 추천 교재들이에요. 혹시 독서를 해야겠다, 특목 쪽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기부에 독서 들어가잖아요. 독서 들어가죠. 자, 아이들 잘 들으세요. 독서는 꼭 채울 수 있을 만큼 꽉꽉꽉 채우세요.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그리고 인문 쪽 하나. 매 학기마다 채우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우리 학교는 사이트에 올리는 거 집어넣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조사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종이 가지고 써주시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꼭 독서는 넣으셔야 돼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고, 채특은요, 나라에서 혹시 선생님이신 분 계실까요?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정해졌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 세특은 이렇게 적으면 돼 라고 하는 기본 툴이 있어요. 기본 툴.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고 동아리도 뻔하고 창체도 뻔하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다 보니까 드러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목 쪽에서는 독서 꼭 채워 넣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합격하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은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책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자신의 진로에 해당하는 책인 거죠. 내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런
화학자 읽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는 자신의 진로를 먼저 섹터를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섹터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책도 그냥 두리뭉실한 걸 읽으세요. 화학자 이런 거 말고 그냥 과학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읽으셔서 잡아가는 걸로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인간은 영재고 기출 인터넷에 치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기 북과학고 작년에 창의적 문제, 큰 문제 2문제, 그리고 꼬리 문제 3문제, 탐구 문제는 큰 문제 4문제, 소진문항 4문제, 2문제 뭐 이렇게 나와요. 과학고등학교는 개별 면접을 통과해서 소진 면접을 가면 소진 면접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강의실 들어가 하면 앞에서 조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줘요. 시험지를 주면 20분에서 25분 정도 그 문제를 풀어요. 그 문제를 풀고 면접관 앞에 가요. 면접관 앞에 가서 1번 답이 뭐야? 물어보면 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주주주주줄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소스를 주기도 해요. 괜찮아, 긴장하지 마. 요런 거야. 나 안 물어. 막 이러면서 힌트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진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서울대 면접이 이렇잖아요. 서울대 면접이 이래요. 문제는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재고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고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먼저 진로를 정해라, 방향을 정해라, 하고 싶은 걸 정해라. 그래서 도전 목적이 명확하게 필요해요. 입시로 갈 거냐, 깊이 있는 학습으로 갈 거냐, 사고력으로 갈 거냐, 문제 해결력, 선택 집중, 몰입, 최소한 이것들 중에서 3개는 체킹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자사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질문 들으면 저는 이것들 중에서 아이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나 하나 정도나 이러면 어머님 화이팅! 이러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 필요해요. 입시에 대한 목적성. 이건 뭐예요? 나 좋은 대학 가겠다. 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겠다. 좋은 대학 가겠다. 깊이 있는 학습, 자연 계열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나는 이렇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 2까지는 기본이에요. 확률 통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1, 2까지는 기본이에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게 돼야 되는데요. 수학은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과학고와 영재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경시라고 하는 거를 붙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대치 같은 경우에 공통수학 1, 2가 끝나는 타이밍이 언제냐? 6학년 겨울방학 때 공수 1, 2가 끝나요. 평촌 같은 경우에 1학년 여름 정도의 1, 2가 끝나요. 일산 쪽이 이제 1학년 가을 정도가 되면 끝나요.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2학년 여름이 됐는데 공수 1을 끝내지 못했다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영재고 과고 내려놓으시고 자사고로 턴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조금 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목적이 볼 때 그 학원에서는 선택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어머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월수금에 뭐 듣고요. 화목토에 뭐 드시고요. 주말에 와가지고 특강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수학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영재고는 1학년 가을까지 공수 1, 2가 끝났느냐. 이걸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기본으로 빨빨빨 달려가지고 공수 1, 2까지가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권 심화를 밟아보셔야 돼요.
심화를 밟은 상태에서 공수원은 기본으로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공수원, 투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학은 결과적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 과정을 버무리면서 나오는 게 공수원, 투거든요. 이 윗단계부터 선택 과목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 3학년은요. 심화서를 꼭 보면서 움직이셔야 해요. 특목고를 간다. 혹은 용인외고를 간다, 상상고를 간다 정도까지는 중등수학은 무조건 심화 라인 보셔야 돼요. 선행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꼭 심화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심화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행 가시면 돼요. 선행 가시면 되고 영재고든 과고든 창의문항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학은 심화보다는 선행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학년도에 영재학교 지원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내신 점수가 이래요. 내신이 그 정도 돼야 영재학교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절대로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내신을 보여드리는 거냐? 내신 좋은 아이들이 뭐예요? 멘탈이 잡혀 있는 거고 학습 습관이 잡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포커스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해야 할 거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내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학교 내신과 영재고 입시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A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예요. 아까 제가 대입에선 자기소개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문제 풀 때 학원 숙제할 때는 절대로 밤새지 않잖아요. 자소서 쓰잖아요. 밤새요. 밤새요. 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지 골똘하게 생각하는지 하고 써오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 모든 자소서의 기반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나오는 게 자소서인 거예요. 그 자소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소서에서, 이 생기부에서 어떤 것들이 자소서의 거리가 되는 거냐? 요거예요. 영어 말하기 대회 있고, 우수상 있고, 흡연대회 있고, 이런 활동에 에코 그리는 주제, 빈병을 활용한 악기 연주, 이거 왜 했고,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생기부를 정독을 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쓰게 하셔야 한다.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께서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시키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예전에는 1구역, 2구역 전부 다 1지망, 2지망 썼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심장 아니면 꼴랑꼴랑하다 싶으면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자사고예요.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만 적었어요. 자사고도 자공고는 자기 지역만 가는 거고요. 전국형은 어느 학교든 갈 수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서울대 입시 66명, 39명, 36명, 11명 엄청 많이 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페이지를 부모님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자사고 오케이 서울대 되게 많이 가는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싶느냐? 이 옆에 있는 이거예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가 자사고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자사고를 갈 정도의 공부 아이면 수시 스타일인지 정시 스타일인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사고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 라인이야 상상고를 가시면 안 돼요. 대입 자체의 학교 포커스 자체가 정시 쪽으로 몰려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십사 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사고는 어떻게 가냐? 첫 번째 내신, 두 번째 면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뭐냐? 자, 상상고는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사회 중에 택 하나. 이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만 봐요. 다른 과목 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접수창에 들어가면 그 과목들만 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과목 C든 D든 상관없어요.
아예 올라가지가 않아요. 용인외대보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똑같이 5과목만 봐요. 가중치 높은 것들은 이렇게 되고요. 자, 반영 비율. 상상고는 3학년 2학기과 안 들어가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거 3자네. 이 3자예요. 마음 착하신 분들은 3자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3자죠. 3학년 거 들어가요. 3학년 거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상고 쪽에서는 3학년 2학기 때는 학교 공부 안 하고 뭐 하냐면 면접 대비 준비해요. 상상고의 면접은 다른 학교의 면접과 달라요. 다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기반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상상고등학교는요, 창의 융합 문제가 나오고 독서 문항이 나와요. 문제는 상상고는 지극히 이과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대부분 침묵이 금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지를 않아. 근데 상상고 쪽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면접이 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매년 입시가 약간씩 달라져요. 상상고 창의융합형 인재문항이에요. 고양이가 숨었다. 고양이 찾는 방법 설명해 볼래? 요거. 우리가 다수의 결정을 내릴 때 어떨까? 요런 거. 수학 문제, 뭐 요런 거. 잘라서 구하는 거, 요런 거 나오거든요. 요런 문제 나와요, 상상고는. 근데, 이건 상상고 독서문항 기출이에요. 문 읽고 고민해봐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보시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설명하시오. 우리 아이들은 짧고 굵은데 자꾸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트레이닝. 상상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독서 열심히 해서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상상고 입시예요. 이거는 북일고 면접이에요. 북일고 문제는 심플해요. 그냥 너 경험한 거 뭐야? 너 왜 그 꿈 가지고 있어? 요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북일고는 남자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일고를 생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기소개서가 튼실해야 되고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고로 지금까지 북일고에서 아까 상상고 같은 교과 문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 나오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쪽에 대한 문제는 잘 못 푸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상상고 아니고 북일고 가는 거예요. 자, 외고예요. 경기도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외고, 성남외고, 경기외고, 수원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김포외고. 래퍼 같죠? 이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국제고는 동탄국제고, 고양국제고, 정신국제고 얘네들이 존재를 해요. 자, 외고, 영어 배우만 배우는 거 아니죠. 외고의 각각의 학교마다 오픈된 전공들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영어과가 아닌 중국어, 일본어, 독어 얘네들의 베이스는 영어가 기본 학습으로 깔려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전공을 배우는 거죠. 얘네들은 1.5배수, 2배수, 1.5배수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죠. 왜?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께 사회가 B네? 그러면 배수가 작은 데는 커팅당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접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다 A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든 지원하면 상관이 없어요. 외고, 성남외고 면접에서는 공통문항과 개별문항, 준비 3분, 면접 3분 이래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외고들이. 그렇기 때문에 탁 누르면 탁 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답이 나오는 것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고 면접은 되게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과학고 쪽, 영재고 쪽은 시험 문항이라도 많으니까 이거 틀려도 딴 거 괜찮은데 얘네들은 시간이 다 이래요. 3분, 5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없어. 평상시에 면접 문제가 면접 연습이 되게 많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비평준화 고등학교인데요. 화성고 얘기 들어보셨죠?
화성고, 세마고 뭐 얘네들이 저희가 이제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있잖아요.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른 곳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는 원래 가장 좋은 데는 원래는 양서고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화성에 있는 화성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고, 세마고등학교가 자립형 공립고에서 일반고로 바꾸면서 과학중점학교로 바뀌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커트라인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점수가 이래요. 얘네들은요, 내신 점수만 가요. 면접 보지 않아요. 내신 점수만 봐요. 자,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지만 하고 쭉 밑에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달라요.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화요일 날 정도에 연락이 와요.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빼서 일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고 공주사대부고가 그렇고 한일고가 그래요. 후기 고등학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를 끝날까지 붙잡고 있다가 탈락하면 고등학교 접수가 끝나면서 미달난 어느 학교로 날아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매년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역차별이다. 걔네 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신 점수는 요 정도가 기본적인 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특목고를 가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원하는 전공 적합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사고는 대입의 포커스에 맞는 커리큘럼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자사고는 누가 가는 거냐면 명확해요. 대학 잘 가고 싶으면 자사고 가는 거예요. 요 생각을 가지고 자사고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영재고와 과고와 외고는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사고는 대학 가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여기서 자 마지막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몇 개를 스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특목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 해야 해요.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행과 점검에 부모님의 도움이 명확하게 필요해요. 너 이거 했어? 숙제했니? 책 읽었니?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력이 아니라 과제 집착력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답구하고 2번 답구하고 3번 답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문제를 하루 동안 고민을 하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모든 재반 상황을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과제 집착력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해요. 1시간에 10문제 푸는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1시간에 10문제 풀어서 10문제 다 맞추는 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10문제 풀어서 우리가 보통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게 10문제 중에 90점 맞으면 완전학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된 거예요. 그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그 10문제 수준의 문제를 백날 풀려도 얘는 한 문제 더 못 맞춰요. 그럼 뭐를 풀어야 되느냐? 윗레벨의 심한 문제를 풀리셔야 돼요. 1시간 동안에 5문제를 푸는 심한 문제를 풀리셔야 되고요. 5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누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 문제들 들고 다니는 거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포커싱이 달라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꿈을 이야기를 할 때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자꾸 유도를 하세요. 너 뭐 되고 싶어? 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입시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자신의 꿈이 없어요. 그런데 입시를 진행을 해요. 왜냐?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대. 왜냐?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다 뭐냐면 의사가 되고 싶어. 외과 의사가 될 거야. 조종사가 될 거야. 이게 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루트가 가버리면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형 용어로 저희 초등학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학생은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초등학생이에요. 자, 과목별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수학은 선행보다 심화가 가셔야 되고요. 영어는 문법보다 말하기가 가셔야 돼요. 저 영어학원도 운영해요. 서울에서 영어학원 운영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문법보다 말하기 해야 돼요. 언제까지? 4학년 여름까지. 4학년 여름, 초등학생 4학년 여름까지는 말하기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서 4학년부터 5학년 여름까지는 글책을 읽으셔야 돼요. 영어로 되는 거. 그러면서 5학년 여름 정도부터는 문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4학년 때 문법 들어가는 거 절대로 비추해요. 대부분 4학년 때 뭘로 문법을 듣게 해요? 특강으로 문법을 듣게 하죠. 그거는 아니에요. 요거 포커스 두시는 거고요. 과학은 심화보다는 개념 위주의 공부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과학은요. 저는 5학년 때까지 과학학원 보내는 거 완전 반대예요. 5학년 때까지는요. 책을 많이 읽히세요. 6학년에서부터 학원을 보내시든 개념 공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이 물리원 화학원을 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과까지만 수능을 보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빨리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물리가 올라가고 그래프가 나오고 함수가 나오면서 수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과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드랍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과학 개념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가능한 한 6학년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절대로 늦지 않아요. 자, 5번째는 중학교 성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수학을 못하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생이야? 그럼 이 멘트는 드랍할게요. 안 돼.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올라갈게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한 학교당 보통 45%에서 50%가 수학이 A예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등급으로 가잖아요. 바뀌는 등급으로 10%대가 A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30%가량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 수학이 A였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A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학습도 하는 거고 또 하나 중학교 때 성적에 많은 부분이 부풀려 있는 건 이유는 뭐예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예요. 고등학교 가서는 수행평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은 해보는 거지. 중학교 때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겠어? 그러면 뭐예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물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그러면 계속 수행으로 끌고 간다? 이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넉넉히 학원에서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 과목에서는 이런 거. 수행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아이들 수행은 초등학교 때 멘탈에 의해 수행평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에 해당하는 분의 성실도를 꼭 이제 아이들한테 집중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요. 1학년이에요. 자유학기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보고서 형식의 정리가 필요해요. 이 기준은 뭐냐? 자사고 이상의 학교를 가려는 아이들인 거예요. 자사고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1학년 때 보고서 형식의 정리가 왜 필요하느냐? 자소서, 3학년 때 자소서 쓸 때 쓸 건덕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건덕지를 위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유학기제를 지나오면서 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하고 싶은 거를 고민할 때 아이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유튜브 보게 하지 마세요. 유튜브 보게 하면 안 돼. 왜냐? 유튜브 보면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꼭 따라 붙어, 이상한 게. 그거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학교 홈페이지 보게 하세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서울대학교 수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문에 어떤 거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어떤 거 할 수 있다는 얘기 다 나와요. 그거 보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보시는 것이고요. 심화 및 선행에 해당하는 명확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래요. 명확한 방향 궁금하시면 마이엠 학원 찾아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신경 써야 될 거 선생님과 친밀해지기. 2학년 넘어가잖아요. 선생님 안 찾아가요. 선생님 안 찾아가면 뭐예요? 자신이 한 활동 선생님한테 어필할 수가 없어요. 1학년 때부터 해놔야지만 2학년 때 자연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 생각해 주시고요. 2학년이 됐어요. 2학년부터는 제일 중요해요. 평가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2학년부터 시험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험 기간에는 과감하게 핸드폰 쪼개놓고 학습에 몰입하는 상황이 필요해요. 핸드폰 손에 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써서 얘기하는 거. 핸드폰을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성적 잘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블로그 운영 필요해요. 아까 이 블로그 운영은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소서 쓸 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저도 1학년 아이들에게 블로그 운영 시켜봤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메모하는 정도로 끝내요. 보고서 형식으로. 근데 2학년부터 자사고 정도 갈 아이들은 블로그 운영해도 돼요. 해도 돼요. 관심 있는 거 뉴스 긁어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블로그 운영 하시고요. 2학년 때에는 진학 고등학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첫 번째 포커스 2학년 때까지 영재고 결정 못하면 영재고 못해요. 영재고 못해요. 그래서 2학년 때 결정 지어야 될 학교는 영재고냐 아니냐예요. 자사고냐 과고냐가 아니라 영재고냐 아니냐. 왜냐? 2학년 때 넘어가면 영재고는 안 돼요.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3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생활 준비를 해야 해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스타일이냐 학생부 교과전형 스타일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스타일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교과전형 스타일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를 체킹을 해서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 시작이 돼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얘기면 비교과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교과를 채우는 준비를 3학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입이 문이 넓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반고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면 일반고는 A 정도 성적 맞추고 고등부 선행 달려가시는 거예요.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특목고를 간다라고 했을 땐 A 정도 수준하고 진로 과목 심화학습 선행 달려가시는 거고 비평준화 하잖아요. 그럼 비평준화는 A가 아니라 올백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올백이에요. 올백이에요. 과학고 국제고는 리더십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요즘 학교폭력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친구들, 학생들 있지만 굉장히 손쉽게 학교폭력에 연결이 되기도 시작을 해요. 그냥 서로 얘기하고 장난치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날 상대방 아이가 빈정이 상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요.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열릴 수밖에 없어. 일단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가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대입에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신경 써라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되냐면 적용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하는 이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대, 숙명 얘네들은 뭐냐면 2호만 받아서 접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달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혹여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동이 돼서 서면 사과를 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아, 다행이구나. 빨리 서면 사과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서면 사과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심각하게 모든 방안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죠. 그러면 한 번 받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냐면 여기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 1호부터 3호까지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교내 봉사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한 번 그 적용이 돼도 일단은 조건부 기재 유보를 해요. 안 써주는 거야. 근데 4호가 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3호까지는 한 번은 참아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두 개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엮이더라도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에 잘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정리할게요. 특목고 가려면 가세요. 가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입시가 바뀜에 따라 더더군다나 그럴 거예요. 변동이 생길수록 대응이 가능한 게 특목고일 거고요. 진로 상담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마이엠 학원이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